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부정적인 흐름이 국내로 타고 들어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고요. 또 중국 증시가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합니다. 네, 우리 증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또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놓쳐선 안 된 국내와 해외 이슈, 오늘도 머니더블유 전문가들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더블유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 013-3366-8288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머니더블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유비 양우석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개장 초 출발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제 지수가 급등한 것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상태였던 건데요. 하지만 그런 강세를 잊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국에는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시장을 좌우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현재 미중 간의 그 무역 분쟁 문제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업종 간, 테마 간, 그리고 종목 간의 차별화가 상당히 심화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맥을 잘 짚어서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장세를 잘 흐름을 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점을 잘 맞추면 오히려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출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으나 그래도 어려운 흐름을 이어갔던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기회를 잘 잡으면 또 좋은 수익 올릴 수 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장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현재 장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각 개인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투자자의 투자 수익률이 극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령 현재 반도체나 또는 5G에 초점을 맞추신 분들은 수익이 극대화됐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수익률이 저조하실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현재 어느 정도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시장 장세 특성과 기본적인 상황 및 특성을 잘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상황과 특성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장 전략까지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유비 양우석 전문가의 속이 꽉 찬 알짜 배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주 시장 점검과 함께 비매물이 관련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가 또 걱정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괜찮은 상황인가요? 그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특정 섹터의 특정 종목들이 치솟아 올라가는 테마 장세라 하더라도 시장이 어려우면 그 테마 장세도 결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조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판단을 외국인들 수급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취지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좀 네.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좀 되죠.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규모가 제법 됩니다. 1조 9천억 정도, 1조 7천억입니다. 정도 되는데요.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누적 순매수 규모가 6조 8천억입니다. 그랬던 것이 최근 7월 동안 1조 7천억 정도를 매도했으니까
7거래일간 그간에 순매수된 규모의 약 4분의 1 정도를 네. 한꺼번에 이제 내놓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는 것이죠. 일단 규모로 봤을 때도 약간 걱정되는 정도로 크고요. 또 현재 환율 시장도 매우 불안하죠. 몇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만은 도대체 내려가지 않고, 즉 현재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즉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지금 현재 달러당 1,195원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현재 현물을 매도를 해서 그 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현재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과정에서 현재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부담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악재가 중첩이 됐죠.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GDP 성장률 쇼크가 있었고요.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실적 쇼크가 있었고요. 미중 무역 분쟁 문제가 계속 지금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MSCI 한 신흥국 지수에 중국 A주가 편입이 됩니다. 확대가 된다는 것이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편입 비중이 확대가 됩니다. 5%에서 10%로 말이죠. 이렇게 됨에 따라서 한국 지수에 대한 한국 편입 비중이 0.48%포인트 한테 떨어집니다. 그와 관련된 매물이 약 2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와 관련된 매물이 한꺼번에 나와서 한 4대, 5대 악재가 중첩되는 상황에 나와서 우리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는 건데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그런 매도와 비슷하게 거의 동시간대에, 동기간 동안에 비차익 쪽의 프로그램 매도가 1조 9천억 정도, 금년 들어서 약 9조 원 정도가 그쪽 분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매물들은 대부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두 종목에 집중한 거의 40% 육박을 합니다. 이런 종류 두 종목에 집중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성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자금은 현재 시장 전 세계 시장의 금융시장의 맥락에 따라서 인덱스 펀드 위주로 자동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거꾸로 시장 글로벌 시장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 악재가 중첩돼서 우리 시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또 돌아봤는데요. 하지만 또 나쁘게만 볼 수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특정 테마 또 그중에서도요. 5G 시스템 반도체 테마가 유달리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요즘 시장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도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독주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독주하는 종목 이전에 독주하는 업종이 있죠. 딱 두 개 업종으로 압축이 됩니다. 아실 겁니다. 5G. 5G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그들 업종 여러 가지 업종이 있고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이 두 업종으로 압축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죠. 또 같은 테마 내에서도 종목 간 상당한 차별을 보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만 하더라도 7, 80개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10개 안쪽이란 말이죠. 상당히 압축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이런 점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압축되는 테마나 또 압축되어지는 종목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당히 협소한 범위 내에서 협소한 종목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시장 맥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이른바 선도주, 속칭 대장주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페스 같은 종목, 파트론 같은 종목, 그리고 또 오이솔루션 같은 이 세 가지 종목이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한단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들 5G나 뜨는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이 테마의 근거가 아주 명료하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명분이 뚜렷하다 하는 것이고 또 이 두 테마는 테마의 존속 기간, 수명,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단기에 반짝하고 끝날 대주일병 테마나 그런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펀더먼털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수혜주의 대상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대북 테마나 또는 바이오 테마는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이쪽 분야는 상당히 협소한 범위를 갖고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측면. 그래서 매기가 집중될 수 있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두 테마. 사실 시장 지배적이었던 테마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대북 테마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바이오 테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테마주들은 최근 들어 맥을 추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경쟁 테마가 지금 현재 부진합니다. 따라서 시장에 관심은 온통 이쪽 두 테마, 5G나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쏠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도 또 배경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이 테마를 선도하는 매수 주체가 어딜까라고 하는 문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추정인데요. 작은 소규모 펀드, 주로 이제 액티브 펀드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하는 듯한 그 인상이 상당히 짙다는 것이죠. 유독 현재 펀더멘털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펀드 선호주입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파트론이나 또는 네페스나 또는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이 그렇고요. 이들 종목이 있고요. 이들 종목 말고 보다 일반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SAP 반도체나 또는 전파기지국 같은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좀 싸고 네. 거래량도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양상이 전혀 다르죠. 한쪽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요. 한쪽은 분출하듯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쉬고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분출하듯이 올라가는 뚜렷하게 차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누적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펀드가 주도하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네. 훨씬 더 안정적이다 하는 점에서 구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또 업종,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읽어주셨고요. 자, 그럼 비메모리 테마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분야가 보다 곽광을 받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 테마를 조명할 때부터 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조명을 좀 해볼까, 네. 리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재 두 부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팹리스라고 해서요. 네. 설계, 개발 및 설계 분야, 공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팹리스는 설계 분야고요. 또 한 분야는 네. 현재 파운드리, 수탁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파운드리 부분이다 하는 건데요. 일단 현재 지금 설계 부분, 팹리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버브 반도체나 또는 칩손 미디어, 텔레피스 같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차트를 보고 확인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앞에서 얘기했던 현재 지금 네페스나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하고는 흐름이 다릅니다. 전반적인 상승 탄력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는 것. 이 점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팹리스 쪽에 즉 현재 설계 분야는 추후적으로 각광받을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현재 수혜를 받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경쟁력에 있는 설계업체로 성장하려면 아무래도 장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장 네.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반면 파운드리 쪽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선두권에 진입해 있고요. 또 당장 TSMC랑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매우 삼성전자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는 점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먼저 삼성전자면 우리나라 최고, 세계적인 업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실적이 네.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 한참 또 안 좋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삼성전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미 어느 정도 와 있는 네. 파운드리 쪽에 집중적으로 현재 지금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파운드리 업체, 세계 제일 업체가 있죠. TSMC, 대만의 삼성전자라고 하는 대만의 자존심입니다.
TSMC의 외형이나 또는 그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분명히 앞서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TSMC의 4년 전, 2015년입니다. 한번 되게 당한 적이 있었죠. 애플의 현재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납품을 삼성전자가 쭉 해오다가 그해 TSMC의 그 납품권을 뺏기게 됩니다. 당시에 FOWLP라는 기술이 당시 삼성전자는 없었거든요. 현재 TSMC에 있었다 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애플이 삼성전자에서 TSMC로 그 수급처를 바꿨습니다. 그 바람에 삼성전자에 물을 먹었다 하는 것. 그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자존심은 뭐 거의 뭐 땅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삼성전자 만회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찌됐든 이런 이유로 해서 삼성전자는 현재 TSMC와의 한판 대결이 그냥 경쟁하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 상운을 건 사생 결단을 하는 한판 승부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현재 그런 관점으로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 대시를 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이 분야를 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파운드리와 관련된 분야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됐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분야가 각광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먼저 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상당히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요. 네. 이게 이제 네페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해주셨죠. 2만 원대 정도 수준에서 소개를 했었고요. 사실 당시에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이미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로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한 100%, 2배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단순히 올라온 것만 따지면 상당히 부담되는 정도 수준의 주가 상승률이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가 속칭 TSMC에 물 먹었던 배경에 되는 기술이 현재 Fan-out WLP라고 하는 기술이었던 건데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가 바로 네페스라는 것이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네페스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네페스는 실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상태에서의 주력은 전력 관리, 지금 전력 관리 반도체, PMIC라고 합니다. 이쪽 부분도 전방산업, 전방산업은 휴대폰 쪽입니다. 휴대폰 산업이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수익성이 급속히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F5, Fan-out입니다. Fan-out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지의 약자입니다. 이쪽 분야에 지금 현재 NXP, 네덜란드의 차량용 반도체 전문 업체입니다. 이번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분야와 관련돼서 상당히 발전성이 높다는 것이죠. 차량 자체도 상당히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잠재 성장력이 큰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서 넘어서 이미지 센서류 이쪽에도 현재 지금 현재 WLP 기반의 반도체가 현재 지금 납품되고 있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당장의 실적도 좋지만 다방면에 걸쳐서 상당히 발전성이 높은 그런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네페스는 현재 주가가 27,400원인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목표 가격은 24,000원이었습니다만 1차 목표 가격이었죠. 그걸 넘어서 일단 2차 목표 가격을 적어도 35,000원 이상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 가격에 쫓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약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물량이 한 물량도 안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라도 보유를 해서 이 흐름을 좀 탈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네페스를 정리할 수가 가장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도달하고 또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또 기대되는 네페스도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페스 말고요. 조금 부담이 낮은 것으로 FST. 이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시스템 반도체를 설명드릴 때 노광 공정을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서 마침 어떤 광명을 찾은 듯이 연속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SMC와의 미세화 경쟁에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노광 공정입니다. 그래서 한 7나노 이하에서는 극자에서는 노광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노광기를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노광 공정과 관련된 장비 관련 수혜주는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노광 공정과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다 했을 때는 장비 쪽은 어려우니까 소재 쪽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FST가 그 소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광 공정 중에 하나가 포톤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회로를 새겨놓은 원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로를 새길 때 필요한 원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막, 그 펠리클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국내에서 펠리클을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장 80%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광 공정이 앞으로 확대되면 될수록, 확대는 거의 필연이죠. 따라서 FST의 현재 펠리클에 대한 수요도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주가 수준은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흘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큰 부담 되지 않고 펀더멘털로 봤을 때도 역시 큰 부담이 되지 않아서 역시 이 종목도 10,000원 이상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특별히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테스나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죠. 이 종목도 특수합니다.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유일한 국내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요. 작년 4분기 때부터 금년 1, 4분기에 걸쳐서 관련 장비를 집중적으로 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이런 것이죠. 삼성전자 현재 빛을 변환시키는 것, 빛의 시를 바꿔주는 장비, 그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합니다. CMOS 이미지 센서 이 분야의 테스트를 외주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웃소싱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와 관련돼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업체는 이 테스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장비를 대량 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주 물량을 좀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것인데 그랬을 때 금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LB세미콘도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넷베스랑 상당히 유사한 비슷한 측면이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핑이나 패키징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PMIC 사업 같이 영위하고 있고요. 지난 1분기 실적이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러한 호실적은 금년 내내, 금년을 넘어서 내후년까지도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에 너무 편향돼 있었거든요. 전체 사업 비중이. 그것을 고객 다변화를 통해서 현재 상당히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더라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수준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언급해 주셨던 넷패스, 테스나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로도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또 공개해 주실 종목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네, 오늘도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등등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47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50%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요. 한동안 또 분식회계 의혹으로서 한동안 또 주가에 큰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을 잘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분식회계 문제는 법원에
제1심 선고가 나왔죠. 네. 일단 삼성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좀 덜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놓고 볼 때 바이오주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더군다나 인보사 문제로 해서 지금 바이오와 관련된 시장의 시각은 약간 경계 심리가 좀 높은 상태입니다. 시장을 선도했던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또 한동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그전 바이로메드 현재 헬릭 스미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릭스도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일단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돼서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관련된 전망은 일단 단기, 중기적으로 밝은 편입니다. 또 현재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CMO, 바이오의학, 위탁 생산이죠. 이쪽 부분도 세계적인 수준으로까지 생산 캐파가 늘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전망 또한 어둡지 않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사실 실적 대비로 봤을 때 사실 충분히 설명될 정도로 싼 것은 아닙니다. 좀 고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PBR, PER 수로 봤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향후 실적이 그만큼 충분히 검증될 정도로 좋다고 한다면 되겠으나 향후 전망이 과연 그런 정도로까지 충분히 좋은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이 종목은 비중이 중요합니다.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에는 부담이 되는 종목이다는 네. 것이죠. 따라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주가 오르든 내리든 말든 약간 줄여야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아예 약간 사두실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 35만 원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만약에 여러 가지 정황 또 호재 등이 나오면서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일정 물량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 채 시장 흐름에 따라서 계속 처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에는 전 저점이 현재 28만 원, 2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9만 원 정도 수준에서 물량 조절을 위험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비중 축소를 추천해 주셨고요. 또 35만 원, 또 29만 원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화면 통해 보시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신데요. 덱스터, 하림 등등 보내주셨는데 두 번째로 하림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500원이고요. 비중은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종가를 보니까요.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하림 같은 경우는 대지열병 수혜주로 네. 부각됐던 대상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우수한 기업 내용을 갖고 있죠. 탄탄한 시장 및 그와 관련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업체로서 사실 시장 특히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 저점일 때 매수하고 고점일 때 매도하는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 펀드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지열병이라고 하는 유행성 테마죠. 거기에 흐름을 타면서 주가가 거래량도 같이 분출이 됐죠. 네.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난 4월 중순부터입니다. 급등했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약간 식어가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숙제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주가는 그 테마를 타면서 올라가기 직전 주가 수준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이미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고요. 또 하림 자체가 현재 주가 3,200원대 정도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은 주가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투자 관점에서도 거의 보유할 수 있는 충분한 상태라는 것, 또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도 더 이상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지지선에 근접해 있다 하는 것으로 현재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상태에서 사실 이제 다른 종목을 투자하지 않아서 이 종목만 갖고 있으면 기회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 처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에 그와 관련돼서 물량 조절을 또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한다면 3,000원 정도 수준을
일단 매도 기준으로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상태에서 어떤 재료나 분위기 때문에 올라가는 수순이 나온다 했을 때에는 역시 그전 약간 대중적인 기반을 갖고 올라가는 인기주 같은 경우에 연속도로 올라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대 양봉 하나 그런 정도 기대하면서 3,600원, 700원 그런 정도 현재 상승폭의 절반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익을 실현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본존 정도 수준에서 빠져나오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3,600원 또 700원 선까지 해서 이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본전을 좀 찾는데 또 주력해 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또 특징주가 또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기대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동진 세미캠을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앞에서 제가 이 시스템 반도체, 특히 노광 공정에 관련된 소재 업체를 주목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네. 에피스트를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자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동진 세미캠인데요. 포토레지스터, 즉 그 감광액이라고 합니다. 웨이퍼에다가 빛에 반응하는 그 액체 같은 것. 화학 물질을 바릅니다. 그게 감광액이거든요. 이것을 만드는 사실상 국내 시장을 장악한 거의 유일한 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에서 일단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 이쪽 부분 광액과 관련된 절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일단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전방 산업이 워낙 좋습니다. 네. 특히 노광공정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면 확대될지 축소되지 않고요. 생각보다 더 빠르게 크게 확대될 공산이 상당히 크거든요. 따라서 지금 당장 실적도 나쁘지 않지만 향후 실적은 단계적으로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얘기했던 현재 그런 그 감광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모품입니다. 한 번 사용도 끝나는 것이 한 번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소모되는 그런 소모품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또 현재 아까 얘기했던 현재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주가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해서 희소성이 있다는 것이죠. 희소성의 가치 때문이라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수준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적어도 17,000원 이상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별 기준가는 9,000원 정도로 보시고 시장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약간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인지 아닌지에 판단은 약간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비 양우석 전문가 오늘 동진 세미캠 들고 와 주셨는데요.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4분 23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4분 전에 미국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이 막개장했습니다. 자,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요, 펀더멘탈 흐름 굉장히 좋게 나타나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 미국에서 지수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방향성 탐색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가 없는 장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월가 전문가들이요, 사실 너무 미중 무역 협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펀더멘탈이 좋을 때, 이 시장이 흔들릴 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도 있는데요. 자, 오늘 방향성 탐색 함께 해보겠습니다. 출발 분위기 확인합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오늘 보시다시피 오늘도 역시 마이너스권에서 출발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가 0.64% 빠지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다우산업이 0.58%, 나스닥 100 지수는 0.73%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시작한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 시작했는데요. 잠시 뒤 우리나라 시간 밤 11시가 되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현재 그리고 향후 경제 상황의 상대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수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장 현명하게 대응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1.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입니다. 1.39% 빠지면서 55달러 18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 시각 97선 후반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달러원 환율은 1,194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요. 위안화 가치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도 내리는 양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여러분 익숙하신 기업입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 3M인데요. JP모건에서 이 3M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3M의 가이던스는 하반기 가속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15년간의 데이터상 볼 수 없는 높은 재고량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진단한 건데요. 비중 축소 제시하면서요, 목표가를 154달러에서 143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요, 사이러스원입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인데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면서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자, 도이치뱅크에서 의미 있는 배당 성장에 집중하면서 2020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매수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는 70달러로 높여서 책정했습니다. 어제 종가는 62달러 95센트 기록했네요. 네,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7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라이딩스타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떠한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입니다. 퀄컴 볼까요? 사실 어제 자세히 리뷰해 주신 종목이기도 한데요. 5G 관련 대장주는 퀄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자, 현재 8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고요. 자,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룹폰도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세네스테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오늘 크로마덱스 한번 볼까요? 건강기능식품 전문 회사입니다. 특히 노화 방지에 집중된 회사였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마덱스가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됐고요. 어제장에서는 최대 4달러 81센트까지 터치했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크로마덱스는 4달러 79센트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몰레큘러 템플릿입니다.
암 치료제 플랫폼 개발사인데요. 사실 2분기부터 신약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는 종목이라고 제시해 주셨죠. 자, 어제 차트에서요. 7달러 84센트까지 기록했던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가는 7달러 73센트 기록했는데요. 더 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라이징 스타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글로벌랩 이가람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 편입할 종목 들고 와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 들고 왔을까요? 네, 종목 소개에 앞서서 조금 전에 보니까 크로마데스가 굉장히 좋은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또 기분 좋은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준비한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수요일 날도 한번 소개를 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LTRX라는 심볼 코드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종목명은 렌트로닉스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산업용 사물 인터넷을 위한 보안 데이터 접속과 그리고 또 그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뭐 지난번에 안 보여드린 자료를 한 가지 보여드리자면요.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렌트로닉스의 뭐 주변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이트웨이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로 들어갈 수 있어서 또 그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IT 매니지먼트 솔루션도 만들고 있고요. 그 아래 보시는 거는 이제 뭐 그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겠는데 이렇게 하드웨어하고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쬐끄만 회사가 아니고 굉장히 미국에서 큰 회사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자료가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한 내용인데요. 뭐 사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뭐 웹사이트 같은 데에서도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고요. 모바일로 접속도 해서도 굉장히 좋게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좀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품 라인업별 순매출을 보더라도 사물 인터넷 쪽으로 굉장히 좋은 매출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가운데는 매출 총 이익과 이익률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그 옆에 유동성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따로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매출 총 이익률만 따졌을 때도 57.4%가 증가를 했다라는 실적 발표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성장세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물론 이미 이슈화가 됐고 많이 생활에 적용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 많고 기업 속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다라고 봤을 때 이쪽 부분도 앞으로도 굉장히 추세적으로도 좋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바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매수가를 3달러 20센트부터 3달러 40센트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3달러 40센트의 매수가에 정확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수요일 날은 좀 올라가서 좀 못 잡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내려와서 매수가에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더라도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상승세가 나타났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림이 진행된 다음에 요 저항 맞고 뚫고 나간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목표가인 4달러 20센트까지는 도달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서 목표가는 간단하게 일단 단기적으로 4달러 20센트, 손절가로는 2달러 90센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들고 와주신 종목 렌트로닉스였는데요. 목표가 4달러 20센트, 손절가 2달러 90센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다음 종목은 새로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심볼 코드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심볼 코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애니메이션 아톰 아시죠? 아톰. 네. 아톰이 로봇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게 돼서 만약에 이슈화가 된다면 반도체 업종으로 이슈가 될 거란 말이죠.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심볼 코드가 ATOM, 아톰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거 심볼 코드명이고요. 기업명은 아토메라가 되겠는데 네. 저도 계속 기억을 아톰을 하다 보니까 네, 기업명도 아톰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심볼 코드가 ATOM이고요. 기업명은 아토메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반도체 재료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서 라이센싱 업체인데요. 이 종목은 굉장히 특이한 게 반도체라고 하게 되면은 제조업이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이곳은 제조업이 아니고 제조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특이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일단 말씀을 들어놓고 기업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ST라는 게 있는데요. MST라는 거는 성능은 굉장히 좋게 만들면서 반도체다 보니까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전력도 낮출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반도체지만 그 비용 또한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필름 쪽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래는 제가 번역을 정확히 안 해왔지만 IP 라이센스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그 아래 보신 내용은 견고하고 성장성이 있으면서 굉장히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아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사 중에서 50%의 제조사들이 이 회사하고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성장세가 있고 매출이 끊임없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안에는 아사히 카세이 마이크로 디바이스하고 ST 마이크로의 라이센스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점을 보여드리자면 매출 내용이 컨설팅하고요. 라이센스에 관련되는 곳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또 로열티를 받는 장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증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증가세에 안정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사히 카세이 마이크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아토메라하고 좀 굉장히 좋은 협력 관계였는데 이제 2018년 9월 달부터 라이센스를 이제 획득을 해오면서 이쪽 관련된 사업도 이제 아토메라가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ST 마이크로라고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드라이브하고 인터넷 솔루션을 만드는 선도적인 기업인데 이 회사의 라이센스 또한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생각을 해보면요. 반도체 2019년도를 봤을 때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금 이쪽 반도체 쪽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반도체는 미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근데 한국이 도전을 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발전을 안 하느냐.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더 반도체적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크고 네.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곳은 리스크도 적다라는 점에서 차트를 통해서 바로 가격 전략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바다가 다지고 굉장히 급등세에 있고 눌림 이후 다시 급등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갭 부분을 매꾸러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매수가 가능합니다. 4달러부터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3달러 8센트까지 분할 매수로서의 관점을 보시고 목표가는 5달러, 손절가로는 3달러 40센트를 안전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토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 5달러, 손절가 3달러 40센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해외 시간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머니W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